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양국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농정이요. 양국관리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송민호 장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봐서는 계속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농업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새롭고 놀랍잖아요. 놀랍죠. 지난 정부의 장관을 그대로 위임시켜서 쓴다. 이게 저는 아까 이제 파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전 파격보다는 실용입니다. 이 양국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진보적인 해법과 보수적인 해법이 갈리는 문제거든요. 네. 진보적 해법은 뭡니까? 정부가 쌀을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하는 수법입니다. 아니면 보수적인 수법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특산물을 더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시장을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업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장관이 두 가지의 180도 다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장관은 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관 코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로봇 같은 장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학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네, 윤주진 위원님. 당사자도 놀랐어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인데요. 특히 수권 정당이 바뀐 상황,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교체된 상황에서의 기존 장관이 유임된 사례입니다. 다만 송 장관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무직 장관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부분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수를 쓴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중도 통합 행보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없다. 네. 그리고 보수 인사도 난 쓸 수 있다. 또 공직 사회에 대한 어떤 사기 저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포석을 둔 것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송 장관에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영 장관이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자리가 일반 고위 실국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차관도 아닙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위원입니다. 한 국정의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정권의 주요 요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 양국법 등 농업사법 이걸 갖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뤘고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본인이 네. 제안했을 정도로 이 농망사법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송 장관이 저는 그 자리를 욕심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분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관성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맞아. 양국법, 윤석열 정부 때 양국법 계속 통과시킬 계속 올라오는 거를 거부권 행사로 막았었는데 근데 그때 그 장관이 지금 계속 가면 그럼 양국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양국법을 두고 지금 송 장관과 당시엔 야당이었었던 민주당 의원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농정 4대 악법?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우리 쌀값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국관리법 하면 쌀값 더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장관이 농민 편을 들어줘야. 저는 농민들 생각밖에 안 합니다. 농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보세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농민들 죽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쌀값 더 떨어져요. 농림부 장관 퇴장하세요. 의원님, 퇴장하세요. 쌀값 더 떨어져요. 개정안 전 정부에서는 반대하셨었는데 이제 조건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됐어요. 분명히 양곡법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하고 거부권 요청을 올렸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그럼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국정 철학에 부합되는 뭐 행정을 하는 장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자체에 지난 정부는 조금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했을 땐 그 논리로 또 맞서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농정이요. 양곡관리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송민호 장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봐서는 계속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농업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판단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새롭고 놀랍잖아요. 놀랍죠. 지난 정부의 장관을 그대로 위임시켜서 쓴다. 이게 저는 아까 이제 파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전 파격보다는 실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경제 정책이든 정치든 실용입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그 실용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인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꼭 지난 정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네. 기업인들을 데려다가 쓰고 64년 만에 문민 장관을 만드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들을 보면 결국에는 실용에 집중한 하나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여지는 없다. 그냥 신박한 인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격 인사라기보다는 실용 인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땐 양곡법 그랬는데 이번에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다. 그 말씀 중에 나왔던 게 사실 송 장관은 또 공무원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새 정부 기조에 또 새 공약에 또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두 분 사실 그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당시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후보자님 그 아들한테 뭐 4년 동안 1억이 증여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용돈 차원에서 좀 주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증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네, 서영주 대변인. 네. 그 사실 뭐 이 국정 철학에 맞춰서 뭐 일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이 국정 철학에 맞춰서 뭐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장관이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지적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도 당시 아마 최고위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답답합니다라고 굉장히 세게 좀 비판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불과 한 2년, 3년 전인 거거든요. 2년, 3년 사이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럼 바뀐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이제 첫 번째는 그 역할에 충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네. 야당 대표로서 나를 세워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죠. 지난 정부에 있어서의 그 장관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모두의 대통령이죠.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안아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찬찬히 살펴봤을 거라고 봐요. 네. 두 번째 이제 실용입니다. 실용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을 쓸 때 우리들이 정치권이 참 잘못된 게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하면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실용이라는 건 뭐냐면 네.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조금 걸려도 9가지를 잘하면 이 사람을 씁니다. 그게 실용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의 송민호 장관의 인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네. 그 안 좋은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보통 사람을 볼 때는 몇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잘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데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윤주신 의원님 하셨어요. 실용 인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 농업사법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너무 큰 것입니다. 아까 진보와 보수를 넘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진보적인 해법과 보수적인 해법이 갈리는 문제거든요. 네. 진보적 해법은 뭡니까? 정부가 쌀을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하는 수법입니다. 아니면 보수적인 수법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특산물을 더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시장을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업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장관이 두 가지의 180도 다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장관은 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관 코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로봇 같은 장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천명했던 뭐 책임 장관, 실용 장관, 실무 장관 이런 거랑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플합니다. 다음 후보자를 못 정한 겁니다, 아직. 네, 그래서 일단은 유임을 한 것이고요. 농업사법을 처리하는 것까지 하고 네.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용이다, 아니다. 후임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어요.